최근 전세 폐지론 솔솔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세 과연 사라질까요? 사실 전세가 사라질 거란 생각, 매우 순진한,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매우 현실적인 얘기들 해드릴게요. 다 보고 나면 머리를 한 대 강하게 맞는 듯한 충격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얘기만 들어도 전세가 사라질 거란 생각 바뀌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큰 문제로 불거지면서 그 불똥은 전세 폐지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세 과연 사라질까요? 일단 전세라는 정의를 볼게요.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전세, 월세로 나뉘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엔 전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빌려 쓰는 일, 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돈의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월세, 집이나 방을 다달이 빌려 쓰는 일 또는 그 돈, 전세, 월세.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을 다달이 주냐 안 주냐로 나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월세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흔히 말하는 반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 3억짜리 집을 없애야 된다고 봤을 때 보증금 3천에 100이 아닌 보증금 2억 5천에 월 10만 원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거는 과연 전세일까요? 월세일까요? 이 부분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이 세상 누구도 2억 5천에 월 10을 이건 전세다, 월세다 라고 정확히 규정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전세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에 준하는 반전세로 돌리는 법에 또 다른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얘기는 좀 더 흥미로울 겁니다.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우리 사회에서 결정권자, 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전세를 준 사람들일까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임대인일까요? 임차인일까요? 건물주,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 그 결정권자들이 바로 집주인이란 게 전세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한번 볼게요.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의 재산인데요. 건물, 아파트만 5개 항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소유로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한 채만 갖고 있진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볼게요. 서울 강남 도곡동에 본인 소유 아파트, 대구의 아파트와 빌딩, 국토교통부도 볼게요. 배우자 단독주택,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배우자 오피스텔 전세권, 배우자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빌딩 전세권. 근데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결정권자들, 주로 자산을 많이 가진 임대인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기득권, 재산을 쉽게 놓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전세를 갑자기 없앤다면 사회적으로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전세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집에서 사는 방법은 두 가지죠. 본인 소유, 매매하거나 월세로 살거나. 근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인데요. 전세를 없앤다면 그 보증금을 당장 돌려줘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집주인 중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집주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증금 받아서 대부분 다른 데 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다음 사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지금 나가는 사람 전세 보증금을 메워준 돌려막기식으로 보증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사라진다면 당장 이 보증금을 돌려줄 길이 없어지는 거죠. 집주인의 파산 우려. 이런 경우 최악은 경매를 당하는 거고요. 더 최악은 집주인이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태가 불거진다면 집주인들 어떤 생각할까요? 아, 내 잘못이구나. 내가 돈도 없이 괜히 전세를 줘서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망쳤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겠죠.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을 탓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심, 즉 선거에서 표로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제도를 없앤다는 일, 결국은 권력과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에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바로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대부분 전세 사기꾼들은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일당들이었지만 그 결과적인 피해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럼 전세를 없앤다고 했을 때 보증금 미반환이 증가하면 세입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민심뿐만 아니라 삶과 연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제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논거로 바로 주거사다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월세 살고 전세 살다가 집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결국 내 집 마련을 하고 더 좋은 집에 살게 되는 것, 이것들을 주거사다리라고 하고 전세가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사라질 수 없다는 논리들이 있죠. 겉보기엔 가장 이상적이고 정의로울 순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세제도 철폐를 막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일 힘이 약한 논건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차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임차인들이 뭉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심점이 약하고요. 아주 파편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입법권자들이 제대로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또 누구나 본능은 임차인보다 임대인, 건물주, 집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란 지위가 상당히 느슨한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건 신경 쓸 수 있겠죠. 전세가 사라진 뒤 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뭉쳤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대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 말씀드릴게요. 이건 임대인 때문도 임차인 때문도 아닙니다. 전세 폐지가 안 되는 이유, 바로 은행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은행일까요? 전세가 사라지면 당장 은행들의 수입원 중에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우리 전세 살 때 그냥 자기 돈으로 들어가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죠. 그럼 전세 대출 은행에서 해주고요. 그걸로 또 이자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자신들이 손해보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전세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유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세요.